나나나나나.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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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시 10분에 시작을 할 거고요. 4분 정도 남으셨네요. 학원이 끝나고 있으니 서서히 들어오시도록 하겠죠? 지금 제 목소리는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웨비나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 얼마든지 키시고 대화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 윤 원장님 계시고 아이디가 야호야 원장님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1등으로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8기는 비공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원모사다 보니까 멤버가 아직 적습니다. 네, 멤버가 적으셔서 어, 소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김 원장님이셨군요. 야오야 원장님이. 오늘 몇 분이나 참석한다고 하셨는지 보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으세요. 참석자를 보면 네, 지금 참석 가능하시다고 하신 분이 7분. 양 원장님, 박민경 원장님, 강 원장님 7분 중에 그러면은 2분 들어오셨으니까 뭐 5명 정도 더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네, 하나, 둘, 셋, 4명 들어오셨습니다. 4명 들어오셨고 7명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오 원장님 오시고 윤 원장님 오시고 네, 아이폰 원장님까지 오시고 하나, 둘, 셋, 넷, 5분 오셨습니다. 7분이니까 네, 소소하게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7기 홀수 기수는 공개 과정이라서 외부 모집을 많이 하는데 8기는 7기에서 우수 참가자하고 일부분만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성실사 기존 졸업 기수까지 싹 다 초대해서 진행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음, 그분들도 이걸 하는 건 알고 있어서 제가 뭐 저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소소하게 작게 하는 게 더 좋아서 굳이 초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학과노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적습니다. 저것만큼 좀 더 알차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마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신 것 같으세요. 참석자 중에. 그쵸? 네. 거의 다 오신 것 같으신데요. 음. 자, 다들 마이크 키실 수 있으시니까 뭐 자유롭게 오늘 저희 북토크잖아요. 토크입니다. 말 그대로 토크.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명 한 명 다 있으시니까 뭐 좀 근황도 확인하고 이번 책도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 또 바쁜 와중에 묵직한 책이어서 어떻게 보실지 좀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등으로 와주신 우리 김 원장님, 김춘강 원장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다 켜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등으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요새 참여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이번 책 지금 시작하셨죠, 원장님? 시작하는데 글은 못 쓰고요. 네. 그냥 일단 조금씩 읽고 있어요. 음, 어, 네, 그래서 주말부터 조금 쓰려고 아, 이번 주까지는 좀 바쁜 상황이어가지고 그렇죠. 저희도 죄송합니다. 바쁩니다. 지금 뭐 저도 오늘 아침에도 학원에 8시까지 와가지고 아침에 강연하고 오후 상담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있고 내일 또 있고. 자, 어떠세요? 이 책 얼마나 보셨나요? 지금 몇 페이지 정도? 아니, 몇 페이지 못 봤어요. 그러겠어요. 자, 그러면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인데 그냥 개념은 하나거든요. 그냥 남들과 다른 포지션을 갖자 요건데 원장님은 요새 이제 책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뭐 새롭게 가지게 된 관점이나 혹은 요새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뭐 화두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음, 처음에 책 읽을 때는 이제 네, 약간 그 학원에 대한 너무 철학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자괴감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어, 철학을 너무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네, 딱 어떤 몇 줄로 이렇게 가기에는 제가 이제 이게 조금 아직은 생각이 더 깊어져야 될 것 같아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그냥 하려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교육 철학이 없으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들 있으신데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들이 알아듣기 딱 편하게 뭔가 임팩트 있게 한 줄로 정리한 그게 정리 작업이 힘든 건데 시간이 걸리실 수 있는 작업이니까 마음 편하게 천천히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보통 맨 네. 처음에 다들 그 고민 하실 거예요. 뭐 이 고민 하시는데 이걸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김 원장님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강연할 때 참고하는 영상 중에서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으니까 볼까요? 워낙 자료가 여기저기 정리된 게 많아서 개구먼 중에 그 나이가 좀 드시고 다산의 상징이신 개구먼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모식이었던 분으로 생각나는데 그분이 하셨던 그 방송 중에서 있었던 건데 찾아보는 게 빠를까요? 죽기 전에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김지선이다, 김지선. 이 영상이에요. 김지선 씨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어요? 그 왜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 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지.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난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걸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이놈 시키야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단 말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 영상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보고서 보면서도 저도 이제 약간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도 평상시 이제 죽음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면서도 종종 생각을 하는 화두긴 하거든요.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어, 너무 어려울까 봐 차마 도전하지 못하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죽음에 관련된 책인데, 언젠가는 읽어봐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책. 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 철학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뭔가 많이 담고 싶은데 이거 담고 저거 담고. 일단은 담을 수 있는 만큼 다 담아 보세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적어 보시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방금 영상에서 보신 이제 김지선 씨가 호스피스 체험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마지막에 남겼던 게 가족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단 다 써보고 하나씩 지워보세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으시면, 그러면 그게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교육 철학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남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른 것들도 결국 파생되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 철학을 정리하시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방금 보신 영상 참고하셔서 그런 식의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옛날에 소책자 프로젝트를 할 때 원장님들한테도 이제 그거를 작업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장을 드렸었고, 그렇게 해보시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까 좀 뭔가 느낌이 온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그것들도 이제 저는 한 번쯤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저 영상은 진짜 옛날 영상인데, 저도 이제 나름 임팩트가 너무 컸던 영상이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고민하시는 김 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분 한번 또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 두 번째로 들어오신 분이 윤 원장님이시죠? 그쵸? 윤정숙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리에 계실까요? 마이크가 안 켜지시면 혹시 다른 일 하시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네, 혹시 최근 스타트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직 바쁘셔서 스타트가 안 되셨을까요? 읽기는 한 거의 100페이지까지 오, 많이 읽고, 네, 읽으셨네요. 네, 읽었는데요. 네. 아, 아, 네, 하겠는데, 정말 적용하려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음, 브랜딩 할 때도, 네, 뭐 열심히는 안 했지만, 네, 진작 좀 이걸 공부를 했었으면 하는 후회와 함께 일단 저도 이제 이번 주말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혹시 가장 기억 남는 게 있으세요? 100페이지까지 가시면서? 음, 어, 뭐 포지셔닝 할 때 네. 나의 뭐 이런 생각보다는 네, 잠재 고객의 마인드를 읽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네, 그러니까 뭐 밖으로부터 뭐 안으로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너무 많은 내용이긴 한데 읽으면서도 그 뭐 예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뭐 세계적인 브랜드들 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제 처음 뭐 브랜드나 포지셔닝을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내 머리에서 뭐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아직은 뭐 개념 자체는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그를 뭐 적용을 하고 뭐 적용을 해보려고 참 노력은 하고 나름 읽은 뭐 이렇게 부분을 제가 조금씩은 메모를 하고 있어요. 뭐 출근할 때도 생각하고 뭐 그러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음,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하신 거 여기까지예요.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신 상황이실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 본인의 생각의 속도로 천천히 하시다 보면 결국에 도달합니다. 그건 아,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러기를 바래요. 그래서 한 세 번째, 네 번째쯤 가면 네. 뭐 좀 잡히지 않을까 뭐 그런 음, 생각하고요. 다른 원장님들 뭐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부럽습니다. 아주 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자, 네. 그러면은 고민하시는 화두를 조금 다른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니까 이거를 한번 저랑 좀 더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윤 네. 원장님 학원의 주 고객층이 대략 학생층이 어느 학생들일까요? 몇 학년 정도일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한 10년 넘게 했는데요. 네, ECC가 이제 뭐 아주 뭐 유치부, 영어 유치부부터 하다가, 네, 네, 좀 이제 어려움도 좀 있고 그래서 유치부를 좀 안 했으면 하고, 이제 초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 이제 외대, 네. 어학원으로 이제 바꿨어요, 사실. 음, 작년 3월에. 이제 1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가 한 70%, 중등이 한 30% 정도? 네,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초등 70%면 초등은 1학년부터 6학년이 있잖아요. 네, 그럼 대략 맞습니다. 어느 애들이 제일 눈에 많이 띄세요? 몇 학년 어, 정도 때쯤에 뭐 3, 저학년, 고학년, 4년대가, 3, 4학년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3, 4학년. 그 네네. 아이들이 혹시 영어를 원장님 학원에서 ABC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거쳐서 온 애들이 많을까요? 주로 1학년부터 파닉스 뭐 이렇게 기초반부터 시작한 아이들이에요. 원장님 학원에서 기초반부터 시작한 아이들. 네네. ECC 할 때부터 이제 있다가 지금 이렇게. 그럼 최근에 신규로 혹시 문의가 들어온다라면 역시 3, 4학년이 제일 반응이 많나요? 1, 2학년이 많죠. 아, 1, 2학년이 기초가. 많죠? 네네네네. 그럼 혹시 문의 오시는 분들이 뭐 자주 물어보시는 거라든가 네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 혹은 뭐 고민, 걱정 어쨌든 이분들의 공통된 뭔가 기억나는 뭐 대화 내용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크게 어머님들이 뭐 워낙 뭐 많이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다고 저도 느껴요. 네. 많이 알고 이제 어 본인 자녀들한테 맞는 학원을 찾으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블로그는 좀 오랫동안 해서 제가 20, 때는 뭐 그쪽에서 이제 뭐 네이버 플레이스에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씨였을 때 뭐 준불 뭐 음. 이렇게 해서 플레이스에 뭐 1, 2위 뜨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글 읽고 오시는 어머님들, 이미 좀 알고 오시는 어머님들, 네, 그러면 이미 알고 오시는 분들이 뭐 좀 아는 네네. 엄마들이 원장님 학원에 네. 오시는 이유가 뭐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분들이 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 네네, 네, 뭐, 학습 결과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올리고, 아이들이 문제 있는, 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렸던 것 같고요. 네, 진정성이 느껴진다. 글을 보고 한번, 와보고 싶다. 네네. 음. 자, 원장님 느끼시기에 원장님 학원의 가장 큰 차별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음, 예를 그러니까, 들면요, 보기를 드릴게요. 교육 네네. 프로그램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다. 아니면 강사진이나 교수진, 그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다. 혹은 관리, 뭐 이런 부분이 큰 특징인 것 같다.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더라고요.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렇고,
제가 뭐 강사들을 이렇게 또, 뭐 저희 강사들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네, 저 원장님 나름, 포함입니다. 원장님의 교육자적 마인드도 역시 포함된 사항이세요. 그러니까 뭐 저의 교육적인 마인드 뭐 그런 거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음흠. 네, 근데 이제,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워낙에 영어 학원을 뭐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처음부터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 또 스토리가 나와야 되네. 그쵸. 결국에는 브랜딩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것만 여쭤볼게요. 아, 혹시 네. 총 학원에서 몇 년 정도 계셨었을까요, 원장님? 저 10년 넘게 12, 3년. 12, 3년 정도. 네네. 그곳에서 그냥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뭐 잘하지도 않았고, 뭐 열심히도 안 해. 뭐 열심히가 어디까지가 열심인 건지 모르지만,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참, 아이들 사랑하고, 잘 가르치려고 했던 노력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음. 자,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원장님들한테 만약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원장님 얘기 들으면서, 이런 거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던 건, 네. 글쎄요. 이게 뭐, 이건 제 의견이니까, 뭐, 네네네.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네네. 음, 뭐, 예를 들면 10년이라고 하면, 네. 뭐, 영어 학원 땡땡동에서, 혹시 학원이 그 지역에서 네. 가장 오래된 편일까요? 오래됐죠. 더 네. 오래된 뭐 학원이 혹시 있나요?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뭐 그런 학원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뭐 그때 그렇게 어려웠다도 아니고 제 스스로가 그냥 무슨 학원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뭐 그냥 열심히 했다 뭐 이 정도지. 네,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내가 가리키는 거 좋아하고 아이들 좋아하니까 그냥 뭐, 네, 이런 좀 편안함 속에서, 네, 운영을 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어렵죠? 특색이 없어요. 특징이 없는 게 아니라 특징은 사실 만들면 되는 네. 거거든요. 아, 그게 그러니까 포지셔닝의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네. 물론 메시지는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원장님 얘기하신 네. 거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화면은 보이시죠, 원장님? 공유되는 네네네네. 화면.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연도로 따지면 10년 땡땡동 땡땡초 땡땡충 알만큼 합니다. 네네. 알만큼 하는 학부모가 땡땡학원에 오십니다. 네. 어, 뭐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남은 음, 음, 고수끼리는 네네. 알아봅니다. 뭐 정보의 빠삭한 엄마가 찾는 학원, 뭐 땡땡 학원, 뭐 이런 느낌? 이게 어떻게 보면 저거지 않을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기사를 불렀어요. 이게 어디선가 네. 책에 나왔던 얘기인데 에어컨인지 세탁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에어컨이 불러 수리기사를 불렀어요. 음, 수리기사가 와가지고 뚝딱뚝딱 하더니 한 5분 만에 고친 거예요. 네. 5분 만에 고치고서 출장비를 한 10만 원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네. 무슨 아니 오셔가지고 뭐 5분 만에 뭐 한 것도 없는데 출장비가 10만 원이냐.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5분 만에 고치려고 제가 20년 걸렸어요. 어떻게 1시간 동안 어, 고쳐드릴까요?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 누군가는 뚝딱뚝딱 쉬워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걸 네네.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그동안에 쌓인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보일러였나요? 아,
최현수 원장님 보일러로 얘기해 주셨네요. 네. 어느 책에선가 이거 제가 봤어요. 이렇게 되게 많이 아. 나오는 사례인데 아, 이게 네네. 보일러인지 세탁기인지 에어컨인지 어떤 책은 되게 고전에서 나온 것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고전에 예를 들어 진짜 옛날 고전에. 아무튼 요는 네네. 그거였어요. 이거를 하기까지 이렇게 걸렸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 얘기처럼 해당 네네. 지역에서 십몇 년을 있으셨고 가장 오래된 학원 측에 속하신다라면 해당 지역의 학교나 아이들 변화나 애들에 대해서는 내가 알 만큼 안다. 아, 고수다. 이런 점을 어필하시는 것도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미 그 지역에서 오래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차별화된 포지셔닝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만약에 다른 학원들이 원장님 학원보다 진짜 그러니까 같은 초등학생이나 같은 중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중에 더 오래된 학원이 딱히 없다라면 네네. 음, 그러면은 이제 방법이 뭐 그쵸 포지셔닝에서 가장 오래된 뭐 전통 있는 학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지셔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념을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포지셔닝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네.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조합의 방법인 거니까 그쵸? 한번 그런 네네. 식으로 생각해 보신 것도 특징이 없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특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없는 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만들 수 있는 뭐 거. 사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10년이 넘는 이 시간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해 온 학원이 그렇게 주변에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학원이 보통 10년 음. 넘으면 명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건데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요. 예를 들면 10년 네. 그러면 10이라는 숫자인데 제가 네. 지금 계산해 봤거든요. 하루 네. 24시간 곱하기 365일 하게 되면은 8,760시간이네요. 네. 곱하기 10년을 하게 되면은 87,600시간이에요. 한 네네. 곳에서 8만 시간. 1만 시간이면 그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1만 시간이면 뭐 1만 시간의 법칙 음. 들었는데 1만 네. 시간을 9번째 채워가고 있습니다. 뭐 1만 음. 시간을 10번째 채워가고 있습니다. 한 12년 음. 됐다고 하셨나요? 네네. 14 곱하기 13년째? 365, 13년째. 네. 네네. 12년만. 네네. 24 곱하기 365, 8,760시간 곱하기 12년을 하게 되면 10만 5,120시간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을 10번째 채우는 학원이네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광고 멘트죠. 네. 1만 시간의 법칙을 10번째 채우고 음. 11번째를 향해 가는 학원. 음. 땡땡동 명문 땡땡 학원. 뭐 이런 느낌도 맞는 거고. 네. 이렇게 만약에 광고를 하실 거라면은 학원의 네. 연역이나 역사를 정리한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 가면 뭐 창립부터 해가지고 막 스토리까지 해가지고 막 이런 연표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걸 학원의 한쪽에다 이제 게시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아, 좋으네요. 그런 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케팅. 생각을 해 보지를 못했어요. 책에서 읽으시는 것들은 이렇게 음.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보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함께 읽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해 보시고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또 다른 걸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저도 궁금하네요라고 하시는 분 있을까요? 지금 먼저 얘기 시작하시면 이제 점점 참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랑 한마디도 안 해보시고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 혹시 해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책은 뭐 시작하셨나요? 어떠세요? 제가 사실은 이 밴드에 들어오기 전에 네. 너무 좋아하던 책이 있었어요. 쿼텀 아, 독서법이라고. 퀸턴, 좋죠. 좋아요. 그래서 그 책에 너무 빠져들어 있었어가지고 그게 지금 다 끝나가서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한 20장 읽었나? 퀸턴 독서법은 어떠셨어요? 그 책 한번 다른 분들한테 추천해 주신다면 왜 읽어야 되는지. 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많이 읽으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그 환경상 우리는 책을 배우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 네. 그래서 독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지금 이제 이 현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고 있고 이제 이 사람이 찾아낸 뇌 기반에 둔 그 독서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굉장히 그 공감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잘못 소개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막 운해로 5분 만에 책을 뭐 5분 만에 한 권 읽기 이런 게 한때 이게 붐을 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되게 후두엽을 그 자극하는 그래서 전두엽을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독서법이었는데 이 저자는 전뇌를 쓰면서 정말 전뇌를 쓰면서 그 독서가 한 시간 만에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사고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랑 굉장히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혹시 책을 단시간 내에 여러 권을 독파하는 독서법이 궁금하신 채다라면 이 책은 추천드립니다. 저도 저희 책장에 꼽혀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네. 독서법 관련해서 읽을 만한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효율적 독서로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이 퀀텀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독서법으로 붙였긴 했는데 퀀텀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퀀텀 학습법도 이제 한국에서 퀀텀 학습법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퀀텀이라는 개념은 한 번쯤은 우리가 볼만한 개념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 책은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업무사에서는 마케팅 브랜딩 관련 책을 주로 읽으니까 이 책을 저희가 함께 읽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독서법을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책이 여러 권 있긴 한데 그중에 이 책도 많이 추천하는 책이니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추천을 드리는 책이에요. 보시는 건 권장을 드리고 퀀텀 독서법, 뭐 하버드 독서법, 여러 가지 독서법들 뭐 참고하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보는 걸까?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에 퀀텀이라는 개념 말고 전뇌라는 개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뇌라는 개념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전뇌 자극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뇌 사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절판돼서 책을 못 구해요. 네. 구할 수가 없고 저도 구하고 싶은데 책을 팔지도 않고 복제본도 없고 한 권을 사려면 이게 팔면 한 20-30만 원일 거예요. 간담 이상으로 아무튼 되게 유명한 그 작가의 이 책인데 이게 아마 최근에 전내 사고 책이 다시 이게 출간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후속작이 나온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전내 사고에 관련된 책도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이 간다 마사노리 굉장히 유명한 일본 작가. 전내 사고, 전내에 대한 개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내 사고를 검색하시게 되면 이걸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내 사고 책은 절판돼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이 쓴 책은 저도 이 책들 지금 거의 다 가지고 있고 다 본 책들인데 이 전내 사고는 절판이 돼서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중고 상품 40만 한 원. 개에 40만 원이죠. 이렇게 팔리는 책이에요. 그것도 40만 원 준다고 하고 연락하죠. 없대요. 와. 전설적인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은. 정말 구하기 힘든 책인데 이게 40만 원 나왔네요. 살까? 같이 돌려보는 걸로.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혹시 사시는 분 있으면 제본 부탁드립니다. 참 책이 안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번역이 안 돼서. 근데 아마 이분이 최근에 전내사고 후속판으로 낸 책이 이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비상식적 성공 법칙. 성공 법칙. 이 책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 뭐 이제 글쎄요, 뭐 역행자 같은 책도 약간 같은 개념의 사고법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간다 마사노리 이분의 책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내 사고를 구하실 수 있다라면 전 추천드립니다. 저 보고 싶은데 못 본 책이에요. 이 절판된 전설의 책 중에 하나인데 40만 원짜리 책 보셨습니까? 책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보이는 게 책이 많은데 책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절판이 되면. 저런 책은 출간할 때 많이 안 찍은 책이거든요. 많이 팔릴 책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유명한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법이거나 코칭, 뭐 셀프 코칭,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저 책을 갖다가 스터디 모임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퀀텀을 보시고 포지셔닝으로 넘어오셨는데 원장님은 네. 요새 가지고 계신 화두가 뭘까요? 그 화두도 참 말하기 애매한데 어쨌든 저는 브레인 센터를 하고 있고 처음부터 브레인 센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한 지 3년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공이 심리 아동 그 가족 심리여가지고 그 상담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브레인 과목을 같이 병행을 해서 했거든요. 왜냐면 심리학 기반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뉴로사이언스 기반을 가지고 브레인을 같이 한 과목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만난 그 이 브레인 프로그램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 브레인 수업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 센터로 갑자기 자리가 잡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1년 동안 자리를 잡게 되면서 어떤 저희 커리어는 좀 빨리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자격과 이제 교육기관의 어떤 자격까지 다 이제 갖추게 되었고, 어떤 한 사업권도 이제 제안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제가 이 시점에 왔을 때 너무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대상이 7세부터 지금 초등학교 한 고학년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 중학생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 어머니, 아버님, 그래서 성인들도 한 5, 6명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상은 굉장히 폭넓은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타겟을 그 간판의 상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실세부터 초등학교를 좀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생소한 거예요. 엄마들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고, 이걸로 내가 과연 뿌리내릴 수 있을까? 나는 거의 이거를 이제 믿고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난 앞으로 이거를 해낼 거야. 내가 노인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두뇌가 좋아지고 이런 미래가 됐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꿈과 이제 철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소개하고 알리고 하는데 정말 못 잡겠어요. 그 포지셔닝을. 그리고 누구한테 배워야 될지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었고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수익 구조는 괜찮으세요? 아니면 수익 구조도 개선을 원하세요? 수익 구조,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학원들의 수익 구조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브레인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제가 선생님들을 교육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직접 그 수업하는 거는 빠졌어요. 제가 직접 수업할 때는 7, 죄송해요. 80%가 제 이제, 청력에 문제가 네. 시리가 이상하게 작동해서 네. 수업은 그러니까 빠지셨는데 네. 그러니까 70-80% 정도가 이제 수익이 남았어요. 제가 직접 수업을 할 때는. 근데 이제 1년 전부터 브레인 센터로 그러니까 되게 빠른 시기에 탁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수업이 빠지고 이제 관련 원장이 된 거죠. 신규 상담이랑.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 페이가 이제 많이 나가니까 50%가 지금 나와요. 본사에 로열티 주고 선생님들 그 급여 주고 월세 50%가 내고. 많이 남으시는 거죠.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근데 저는 만족은 해요. 중요한 건 만족하시면 오케이인 건데. 예, 수익은. 근데 이제 더 늘려가야 되는데 약간 정체기처럼 느껴지고 여기서 어떻게 지금 더 마케팅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계를 너무 느끼고 있거든요. 자, 네. 비슷한 개념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하고 포지셔닝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포지셔닝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은 또 그 구신사임당이에요. 신사임당 옛날 채널일 텐데, 신사임당 채널 중에서 이 영상이 신사임당의 채널을 판 다음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음. 신사임당 채널 중에서 영상이 많이 빠졌네요. 옛날 신사임당 자료에서. 신사임당이 옛날에 찍었던 영상 중에 그 소득에 관련돼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채널 창업 담아보지 있지. 빠졌네요. 프리센스 구사임, 메이커 구사임, 김정환 이거 해가지고 내가 너의 구사임, 아바타가 되는 거야. 그치. 구사임당으로 찾아야 되나요? 일도 편하고. 지금 어디 살아?
지금? 헉동. 고3인당이니까 주형규 PD겠죠? 지금은 고3인당 돈 버는 법. 이 개념은 신사임당 강연에도 나오고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그 저기 뭐야 자청 그 역행자 쓰신 그분에도 나오고 아, 다 많이들 나와요. 이제 개념에 대한 건데 소득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잡아요.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뭐 투자소득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소득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이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정해진 수업 시간 곱하기 학생 수죠. 이러면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수업 1시간당 수업 시간 수 곱하기 수강료 곱하기 학생 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쵸. 수강료 곱하기 학생 수를 하게 되면 수강료 곱하기 학생 수를 하게 되면 매출이 나와요. 그쵸? 네. 그럼 만약에 매출을 높이고 싶으면 1번 수강료 올리기 네. 가 있고요. 2번 학생 수 늘리기예요. 네. 그럼 수강료를 올린다라는 건 객단가를 늘려야 되는데 수강료를 올리는 방법은 가장 편한 방법은 1. 수업 시간 늘리기요. 두 번째는 분당 단가 올리기예요. 네. 1시간에 10,000원 받을 거 20,000원 정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수업 시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루 8시간 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리밋이 존재하는 거고 분당 단가 같은 경우도 올리려면은 그만한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네. 아니면은 추가 프로그램 신설이 있죠. 추가 네. 프로그램 하기, 뭐 제작. 예를 들면 제 수업 시간 이외에 온라인으로 뭔가 관리를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고 학생 수 늘리기라고 하게 되면은 반당 학생 수를 그러니까 1대1 수업에서 1대 다수 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일단 학생 수가 늘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분 강연을 보면 되겠다. 그 3J 에듀를 만들었던 분 이름이 성함이 생각 안 나네. 현승원 지금 AI 노아라고 하는 분을 하고 계신데 이분의 영상 중에서 재생 목록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분이 기독교 신자에서 이렇게 나오시긴 하는데 이것도 일일이 찾아야 돼. 오늘은 여러분과 뭐를 할 거냐면요. 구약 현승원 TV 성경을 말고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볼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게 신사임당하고 현승원 이분하고 같이 제작하는 영상이긴 한데 이분이 한 영상 중에서 자, 결국은요.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몰라요. 어떤 걸 모르냐면요. 되게 아등바등하면 되게 잘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우리가 굉장히 막 열심히 사는 거 하고요. 현 대표 이분이 이 학원 업계였기 때문에 학원 업계에서 하시는 것 중에서 이분이 그 하시는 걸로는 사례가 아마 여러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돈을 많이 벌어요? 자, 물론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그냥 재미로 읽었어. 그런 분들은 제가 상위 10%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난 지금 모두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장애물들부터 보일 거예요. 저는 이런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분 영상 중에 제가 지금 찾기를 못하겠는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학생 수를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거고 본인을 복제하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엔 3J 에듀였던 거예요. 시스템을 만든 거죠. 1대1 수업을 다수로 늘리는 건데 이 방법이 일단 가장 학원에 편할 겁니다. 근데 이걸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나를 복제하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가 40명을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양성해서 그 사람이 또 40명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40명 가르치고 하게 되면은 복제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수익이 더 늘어날 거니까. 근데 이때 현승원 그
대표님, 이게 이름이 있는데 아무튼 그분의 영상을 보게 되면 나를 복제하는 대신에 나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쉽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 보안을 만드는 거에 대해 신경을 쓰셨고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이제 3J 에듀의 기본 프로그램이었던 건데 물론 이제 그거를 절반을 매각하고 지금 그 연령대에 3천억의 자산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원장님이 생각해 보실 건 그겁니다. 원장님은 일단 관리형 원장으로 빠졌으니까 나를 복제하신 건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매출을 더 챙기실 거라면 이 중에서 생각해 볼게요. 분당 단가를 올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브랜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추가 프로그램 제작하게 된다라면 추가 프로그램을 제작하시게 될 텐데 그렇다라면은 추가 프로그램으로 뭔가 투자를 하실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라면 원장님이 하실 수 있으신 것 중에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관련 원장으로 하시게 된다라면 이 프로그램을 알리려면은 스타급의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될 수 있어서 원장님이 저는 책을 집필하시고 강연을 네. 계속 하시는 게 일단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뭐 브랜딩을 위해서도 괜찮지 않을까 음. 싶고 만약에 이걸 접근법을 궁금하시다라면 이게 똑같은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하는 것 중에 그 스타트업 대회에서 상을 받고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 마음 힐링 같은 리추얼 프로그램으로 하는 곳 중에 민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민미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믿미 나를 만나다라는 개념으로 여기에 프로그램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런 자기 개발 프로그램들 이렇게 만들어서 리더들이 있고 진행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을 벌 거고 프로그램 외에도 여기에서 교구 같은 걸 만들어서 교구 판매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2차적인 거를 돈을 벌기도 하고 도서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와디지에서 펀딩을 해서 스타트업 대회에서도 상을 받고 해서 잘 내가서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한테 처음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를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일단 개념은 원장님이 책을 한 권 일단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책을 또 잘 쓰게 해 주는 그런 걸 또 돈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작가님이 계셔 가지고 강의를 신청을 해 놓기는 했어요. 누구 거 근 신청하셨습니까? 네? 누구 거 신청하셨어요? 그 이상민 글쓰기 아, 연구소 이상민 잠실이어서 교수님. 뭐 아세요?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쓰게는 될 건데 결국 글은 본인이 쓰셔야 된다라는 거. 아 당연하죠. 네. 네 저도 여러 근데 가지 생각을 했는데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일을 하면서 책을 쓰기에는 일단 최소 1년 아니면 2 년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학과도 성실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1년 반 과정이 걸리잖아요, 3 기를 하면. 자, 책은요. 1년을 네. 생각하시면 못 쓰시고요. 한 달 안에 네.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쓰시는 게 맞아요. 한 달이요? 저도 이제 다른 곳에서 책 쓰기 클래스를 들었고 제가 들었던 클래스도 한 200만 원 좀 넘어가는 클래스였는데 네. 어 기본 과정을 다 배운 다음에 책을 쓰기 위해서 원고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막판에는 어떻게 했냐면 같은 기수들이 책을 다 이제 쓰면서 고민만 많고 생각만 많고 못 쓰고 있으니까 네. 주말마다 노트북 들고 모여 가지고 센터에서 감금된 상태로 밥도 짜장면 시켜 먹어 가면서 점심 저녁 먹어 가면서 아침에 들어가서 밤 나올 때까지 죽도 밥도 안 되더라도 되는 대로 일단 계속 썼어요. 하루 8시간 9시간씩.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버티고 한 8번의 그 토요일 일요일을 버티고 나니까 책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거기서부터 그다음에 편집을 하고 다시 쓰고 해 가지고 좋아지는 거지 이걸 예. 기획을 오래 한다고 해서 책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쓰실 네. 거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네. 밀어붙이시고 그다음에 개선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그 네. 과정은 쓰면서 배우지 않으실 거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쓰셔야 돼요. 그래서 쓰시는 게 어려우시면 블로그에라도 글을 매번 쓰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아. 모으시면 되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떤 주제로 블로그에 글을 계속 쓰시게 되면 그러면 그걸 모아서 소책자 마케팅을 할 수 네.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포지셔닝 확실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은 포지셔닝 말고 포지셔닝 책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포지셔닝을 보면서 여러분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 책 이런 책을 자꾸 이게 저만 보는 책들을 자꾸 노출을 시키면 안 되는데 참고할 만한 책을 소개해 드리면 잠시만요.
자,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이걸 보여드리면 자, 만약에 보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지금 해당 원장님 같으신 경우는 결국에는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제 상품화가 돼서 내가 네.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상품화가 돼야지만 이게 프로그램이 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시면 좋은데 포지셔닝에서 다 출발돼서 나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이 포지셔닝이 거의 바이블격인 거고 책에 네네. 나온 것 중에 다른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학원에 적용하지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은 사실 나중에 공개 과정에서 읽으려고 했는데 뭐 책을 똑같은 책 두 번 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 음. 비공개 과정에 오신 분 특별하신 분이니까 소개시켜드리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약간 교과서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 책. 그래서 정석이 잘 나오는 책. 볼만한 책. 근데 정석대로기 때문에 시간이 겁나 많이 걸리는 방법을 많이 하시는 책. 뭐냐면 조현심 작가님의 이 책입니다. 퍼스널 브랜딩도 공식이 있다. 음. 웬만한 개념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브랜딩을 나 스스로를 브랜딩한다라는 개념으로 전반적인 거 한번 훑기에는 괜찮은 책입니다. 자세하게 깊이까지 들어가진 않아도 웬만한 개념들은 굵직굵직하게 크게 훑어서 저는 이분의 강연도 이제 들었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분의 강연이 아마 어딘가 있을 거예요. 클래스 101인가 어딘가 있는데 강연 내용이나 책 내용이나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책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책 보는 게 힘드신 분은 강연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강연은 책의 몇 배죠, 비용이. 뭐 최소한 어. 10몇만 원이니까 이건 만 얼마, 16,000원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이거보다 저는 급하게 이건 한약 같은 느낌이라면 저는 그냥 단기간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뭐 급한 거 예, 급성 뭐 필요회복제 같은 거 필요해요. 그러시면은 최근에 나온 책으로 괜찮은 책이어서 추천드리는데 이건 얇아요. 얇고 속성 과정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런 책을 읽으시고 깊이가 있는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 책이 정말 아. 피가 몸에 쫙쫙 빨리는 느낌이 드실 텐데 그런 기반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책만 읽게 되시면은 책에서 원하는 걸 다 하시긴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린다면 이 책. 퍼스널 브랜딩.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서 제가 이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왜 이 책을 추천드리냐면 이 책의 목차 중에 있는데 이 책 59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과 일기장의 차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학원에서 있었던 얘기, 학원에서 학생들의 실적 이런 걸 올린다고 칠게요. 여러분이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이런 아이가 오늘 상 받았어요. 누가 잘했어요. 올렸어요. 올렸는데 누가 읽을까요? 아무도 안 보죠. 그럼 내가 이 글을 왜 올려야 될까? 고민을 하시죠. 그럼 똑같은 글도 관점을 바꾸게 되면 사람이 읽고 싶은 글이 되고 관점을 없이 그냥 쓰게 되면 그냥 일기 같은 글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있는 글을 추구해야 되는데 가치가 발생하는 순간을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것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검색 상단, 즉 최저가 상위 노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글 하나 읽고서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 건데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보게 되면 자, 여기 사례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일러스트레이터 A와 B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다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고 본인의 이야기를 썼는데 일러스트레이터 A는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분리했습니다. 특정 게시판에 일상을 올리고 다른 특정 게시판에 일과 관련된 포스팅을 꾸준히 연재했습니다. 블로그에는 의뢰를 받아 제작한 일러스트를 소개하는 포스팅과 집 근처 맛집에 방문한 포스팅 등이 쌓였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나와 일상 속에다가 분리되어서 카테고리 각각에 된 겁니다. 그런데 이는 효과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브랜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방식이 일러스트레이터 A의 방식이죠.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했느냐? B는 보통 사람들은 식당에서 식사한 후에 맛이 있다 없다, 재방문 의사가 있다 없다, 가성비가 좋다 좋지 못하다 등의 내용으로 글을 채웁니다. 중간중간 사진 한두 장을 넣고 하지만 B는 해당 경험을 직업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거창하게 쓰지는 않았지만요. 글을 썼는데 뭐냐? 전체적으로 블루 앤 화이트 톤으로 디자인된 공간인데 손님들 대부분이 진한 갈색 옷을 입고 있다. 색 밸런스가 망가졌다.
직업 특성상 눈에 거슬렸지만 참을만 했다. 하지만 빨간 옷을 입은 커플이 등장하는 순간 소리를 지를 뻔했다. 파랗고 하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려던 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식당을 갔는데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 가서 본인이 일러스트레이터의 직업 관점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옆자리 메뉴가 먼저 나왔다. 이해는 됐다. 내 메뉴는 조리 시간이 긴 것이었고 옆 사람은 간단한 메뉴였으니까. 근데 썩 유쾌하지 않았다. 갑자기 얼마 전에 일이 생각났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 웹소설의 표지 의뢰가 들어왔고 몇 시간 뒤 간단한 로고 제작 문의가 들어왔다. 로고 제작은 가안을 잡아서 보내왔길래 빠르게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작업부터 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웹소설 표지를 의뢰한 분이 불평 섞인 메시지가 날아왔다. 분명히 내 앞에 밀린 의뢰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왜 다른 것이 먼저 처리되었느냐는 내용. 답을 하면서도 억울했다. 딜레만 완성하면 되는 건 아닌가.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마음 한편은 화가 났다. 그런데 지금 옆자리 메뉴가 먼저 나온 것을 보니 의뢰자 마음을 알 것도 같다. 자, 이게 뭐냐?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본인의 경험을 직업적인 관점으로 풀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읽는 이의 몰입을 유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육자라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교육자적 관점으로 풀어보는 거죠. 원장님이 만약에 브레인 센터를 하신다면 브레인 센터의 정확한 개념이 저도 아직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브레인이라는 관점으로만 따진다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입고 있는 옷, 뭐 보게 되는 영화, 뭐 주인공의 대사 모든 것들을 다 브레인 센터의 브레인이라는 관점으로 다 풀어가지고 원장님의 색안경의 색깔로 그걸 다 물들여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관점이라는 건데 관점이 확실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한다는 게 이 책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얼마나 차별할 수 있느냐를 이 책에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관점을 정한다라는 게 결국에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포지셔닝이에요. 학원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프로그램을 더하고 뭔가 시간을 더 오래 하고 단어를 더 많이 외우게 하고 이게 아니라 교육 철학이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면 포지셔닝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 관점이 정확하면 돼요. 그 관점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시면 포지셔닝의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개념인데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그 대목을 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한 번 가진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건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최초가 되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학원이 2009년 오픈할 당시에 숙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일부 어머니가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결국에 많은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머니들이 숙제를 확인한 것도 아닌데 여기는 숙제가 많다면서 이렇게 고정돼 버린 거죠.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니 숙제가 많지 않아요라고 설득을 하려고 몇 년을 고생을 했지만 그 인식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안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숙제가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포기했어요. 차라리 네, 저희 숙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걸 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이걸 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해서 저희 숙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숙제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숙제가 많습니다. 왜? 영어 노출 시간을 확보하려고 이 정도를 시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어려워서 하기 싫어서 못할 만한 숙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많은 숙제를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게 하려고 수업 시간에 이러이러한 장치를 마련해서 아이들이 숙제를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경 쓰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을 바꾼 거죠. 인식을 바꾼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최초가 되어라라는 개념이 한 번 정해진 인상을 바꾸는 거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단 차라리 새로운 인상을 심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있다라는 결론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끊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연결고리를 끊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읽으시면서 알 것 같으면서도 어리둥절하다 그렇다라면 저랑 함께 책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난이도가 있었던 책이죠. 이 책 저희가 함께 읽었던 책인데 너무나 좋은 책에서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책이 어려워서 보시기 쉽지 않은 책.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소비심리나 마케팅 심리에서는 뇌과학적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뇌과학 마케팅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림빅 시스템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림빅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사람의 본능적인 머리에서 작용을 하게 되니 그 시스템에서 어떻게 끼어들어야 이게 된다. 림빅 시스템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책이 유명해진 이유고 림빅 시스템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 역행자를 쓰신 자청이 본인 강연에서 이 책을 거론하면서 림빅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예시를 들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주목받으면서 책이 주목을 받았던 책인데 독일 작가가 쓴 책이라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뉴런 마케팅, 신경 마케팅 분야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는 분을 듣는 책이기 때문에 포지셔닝을 읽으시면서 연결고리를 끊는다라는 개념이 궁금하다 그러시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자매품으로 이 책도 있습니다. 요새 이런 책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각 마케팅이 또 새로운 심리 분야라. 이 책은 정말 추천하는 책이에요. 저희가 한번 원모사에서 같이 읽었던 책입니다. 작년에 읽었던 책인데 안 보신 분이라면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좀 많이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런 책은 사실 한 번에 보시긴 어렵고 다른 책들을 많이 보셔서 개념이 정리가 될 때쯤에 보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같은 접근성이 쉬운 책을 본 다음에 포지셔닝 같은 책을 읽은 것도 예열이 되고 속을 좀 달래놓은 다음에 이런 책을 보셨을 때 이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순서를 그렇게 잡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단의 책을 저랑 같이 읽고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이 책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연결이 잘 안 되시는 것들은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 책에 이런 내용, 저 책에 저런 내용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책을 여러 권을 뭐 이렇게 비교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이제 다 읽기가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그걸 다 읽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하지만 뭐 생각나시면 나중이라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강연들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이 책, 저 책 여기저기서 본 걸 갖다가 서로 연결점 찾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강연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남의 지식을 받아다가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지필 과정이나 강연 같은 걸 꾸준히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그걸 접근하기가 어려우시다라면 뭐 SNS로 원장님의 그 개념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에는 될 거고 책을 쓰시기를 바라는 건 뭐냐면 저도 뭐 그렇긴 한데 책을 쓰게 되면 책이 잘 팔리고 덜 팔리고를 떠나서 책 때문에 강연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외부 강연의 스펙이 쌓이면 쌓일수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더 많이 쌓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쉽게 말하면 브레인 센터요. 그거요. 이렇게 네. 생각해 보세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 브레인 센터 그러면 뜰까요, 안 뜰까요? 좀 생소하죠. 오은영 박사가 한다. 브레인 센터를 열었다. 그러면 뜨죠. 뜨겠죠. 바로 당연히 그거예요. 뜨죠. 그러면 오은영 박사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아, 그분이 그런 왠지 우리가 방송에서 봤던 그런 역할들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브레인 센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브레인 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이해가 팍 돼요. 아, 오은영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원장님 스스로가 뜨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목표를 크게 가지시고 즉 수익 구조에서 만족하시는 구조가 됐으니 안정적으로 가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은 뭐 스케일을 크게 갈 거면 사설협회를 만들어서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시는 건데 네네. 뭐 그런 것도 그거는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고 만약에 네. 원장님 하고 계시는 과정들이 뭐 다른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면 뭐 다른 원장님들도 아마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또 저도 이게 궁금한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거는 북토크입니다. 도전자가 없으면 그 나오기 전까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 위치를 잘 잡자라고 하면 되는데 그 위치라는 게 남들이 선점하지 않는 위치를 잡자라는 개념이에요. 왜 그런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식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이게 1981년도에 집필된 책이면 40여 년이 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시작된 개념들로 인해서 브랜딩이거나 뭐 STP 전략이거나 뭐 고객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 뭐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들의 개념들이 이 책에서 뭔가 파생되고 접근된 것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제가 마케팅 전공이나 경영 전공이 아니니까 그렇다 아니다 100% 말씀드리기 먼데 그만큼 이게 파급력이 높은 책입니다.
잭 트라우트 작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책 이전에 이분이 쓰신 책을 같이 읽었던 적이 있어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22가지, 23가지 법칙이 나온 책. 그 책도 마케팅 분야에서 굉장히 고전이어서 안 읽어보신 분이라면 정말 추천을 드리는 책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봤던 책인데,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 책이에요. 네. 이 책도 이제 잭 트라우트하고 일리스, 이 포지셔닝을 쓴 작가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있고, 잭 트라우트가 쓴 책이 꽤 여러 권이 있습니다. 포지셔닝 제일 유명하고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도 유명하고요. 다른 책들은 되게 유명하긴 뭐 나오긴 하는데, 사실 2권 보시는 게 포지셔닝하고 마케팅 불변의 법칙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참고해 보실 만한데, 약간 저 위의 얘기들을 그냥 반복하는 개념이 많아서 뭐 굳이, 그래서 저는 이 2권 정도는 우리가 한번, 너무 유명한 책이라 보실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볼만한 책이에요. 보시게 되면 고민점은 많으실 거예요. 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늘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습니다, 잘합니다, 그 얘기, 나음을 얘기하는 거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오게 되면 내가 뒤로 밀려요. 근데 독보적인 뭔가 차별화된 컨셉을 갖고 있으면 그럼 버팁니다. 실제로 저번에 이제 우리가 북토크할 때 한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건데, 근처에 대형 학원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타격이 없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학원하고 우리 학원하고 컨셉이 너무 다르다. 네, 컨셉이 확실하게 다르면 그러면 버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원이 안 하는 걸 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마케팅적인 차원입니다.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은 똑같이 다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건 하셔야 돼요. 수업 관리도 해야 되고, 출결 관리 해야 되고, 성적도 내야 되고, 할 건 다 하는데, 우리 학원이 이게 유명합니다라고 광고하고 인식을 시킬 때에는 확실하게 다른 거를 인식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좀 수월하게 이게 인식이 될 거고 풀린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개념은 제가 영상을 찾으면은 그 원무사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이게 그 강연 보면서 제가 맞아 고개를 되게 끄덕였었는데, 신사임당 강연에서도 있었고, 자청 강연에서도, 저는 자청 것도 들었었거든요. 100만 원짜리 강연을, 자청 거를 온라인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아까 현승원 대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거기서 개념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게 교육적인 걸로 우리가 고민하긴 해야 되겠지만,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영상은 제가 찾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사임당 채널에 있었었는데 이 채널이 매각되면서 그 영상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아니면 삭제하고 다시 찍으셨는지. 없으면 현승원 대표 영상이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맨날 비슷한 것만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저장해 둔 게 많아요. 수업 시간에 활용하거나 사례로 쓰거나 하려고. 이 책 보면서도 아마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느 분 저랑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양희원 원장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어떠세요? 이 책은 읽고 계신가요? 일단 이 책은 저는 사실 그 전에 읽었던 책, 그래서 브랜딩입니다라는 책보다는 더 이런 스타일 책이 더 좋아요. 학구파시군요. 뭐 그런 것보다 읽으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매일 하나씩 올리는 것보다 저는 이제 계획을 짠 게 22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한 번에 2강씩은 묶어서 한 2, 3일에 하나씩 올리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읽고 있거든요. 네네. 읽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84페이지까지 4강까지 읽어서 이제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이제 올려야겠다. 네. 미션 인증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들의 이렇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크게 다른 거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일단 여태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깊이감 있게 다루고,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그 아까 인식을 바꿔라라는 그 말이 그 읽을 때 맨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는 2독 내지 3독까지 하거든요. 챕터별로. 네네. 그래서 1독을 읽을 때 어떻게 하고 2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근데 그런 나름대로 이제 이런 이제 좀 깊이감 있게 읽을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2독을 할 때 약간 이제 그 인식을 깨라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사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실 때 아,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사실은 무릎을 딱 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인식을 깨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못 깨고 이제 지난번에 책 읽을 때 그거를 약간 다른 각도로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거를 할 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욕심도 약간 생겼고, 사실은 저희도 이제 오늘 내일마다 계속 캠프하는 중이어서 수업 중에 캠프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와서,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한 5시간을 한꺼번에 이제 길게 아이들이 이제 5시간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내가 이제 그 5시간 집중적으로 수업을 한다는 거에 어떤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이 지난 여름에 했을 때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이번에 이제 2차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2차까지 하면서 아, 커리큘럼을 약간만, 그러니까 원리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운영하는 방법을 약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바꾸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아이디어도 좀 떠오르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학원이 여태까지 돼 있는 나름대로 포지셔닝이 분명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게 있어요. 부정적인 게 좀 있다고요? 힘든 게. 어떤 부정적인 게 있냐면, 근데 그거는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사실 숙제가 많다. 근데 저희 학원이 근본적으로 숙제가 많다라는 이미지가 예전부터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 저희가 2학년부터 봤거든요. 2학년부터 집중적인 교육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집중 교육이 시작이 되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에는 뭐냐면 자기 주도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하고, 일주일 공부할 수 있는 저희가 스케줄을 만들어주면 혼자 공부한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기 가서 점검받는 이런 훈련을 또 한 학기를 시켜요. 시킨 다음에 저희가 3학년 2학기 때 졸업을 시키거든요. 이제 이런 학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 진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5학년 정도부터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외부에서 이제 5학년 정도부터는 저희 학원 들어오기가 힘들다라는 이제 그 이미지가 너무 이제 깊게 깔려 있어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 고민 중에 있어요. 잠시만요. 진작에 메모할 걸. 잠시만요. 집중학습을 몇 학년 때 시작하시나요? 2학년이 초인가요? 중인가요? 아, 집중학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자립학습하는 습관이요. 그거는 이제 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건 3학년 1학기 때예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요? 아니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기. 3학년.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되게 4학년까지는 뭐 독서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독해력도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아이들한테 굉장히 친절한 교육이 4학년까지는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5학년부터는 친절한 교육이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기 주도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숙제들이 쭉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손으로 해야 되는 어떤 부교재를 저희 자체 내에서 만든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해와서 이제 아이들 걸 발표하면서 이제 자기가 틀린 게 뭐가 틀렸고 정확하게 아는 건 뭐를 알고 이런 식으로 점검하는 수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채점하는 게 아니라 뭐 독해력 같은 것도 자기가 일단 독해를 다 시도를 해와서 저는 뭐가 잘 안 됩니다라고 해서 번호를 쫙 얘기하면 그걸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선생님 입회하에 서로 토론하면서 그거를 다시 분석하고 뭐 이러면서 수업 형태가 약간 자기 주도적으로 집에서 해야 되는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숙제 과정들이 있어요. 일단 해결하고 싶으신 문제점은 중간 진입이 어렵다는 건가요? 예,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영어 자체가
약간 국어 같은 영어를 시켜요. 왜냐하면은 한 5학년 때부터는 이제 영어 지문 같은 것도 웬만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넌픽션을 읽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영어로 요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어같이 훈련이 쭉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핵심어를 찾을 수 있는 그 역량을 되게 5학년부터 가르쳐요. 그러면 그 지문을 딱 읽고 핵심어만 딱 빼가지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5학년 때 중반부터는 이제 외부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교육을 전혀 안 받았었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과정을 다른 아이들은 이미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중간 진입이 이제 힘들어져서 저희도 이제 또 딱 하다 보면 이제 얘를 도저히 이제 우리 커리로 다 키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커버하세요, 지금은? 저희는 커버를 안 해요. 안 받아요. 안 지금까지는. 받는다. 안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6학년 2학기부터는 아예 외부 아이들을 안 받았었거든요. 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한 100명, 지금 현재 한 100명 선밖에 저희가 유지를 못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한 300명 정도까지 했다가 너무 이게 유지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저의 역량으로만 가르치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커리큘럼을 계속 운영을 하니까 한 6학년 정도 되는 애들은 웬만한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계속 유지는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부터 들어와서 계속 중학교 3학년까지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니까. 근데 중간 진입을 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런 커리를, 우리 커리를 그대로 넣는 건 힘들겠지만, 어떤 특징적인 걸 넣어서 얘네들을 받아들여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학원이,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진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입생 창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저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거예요. 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학원만의 특성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원의 포지셔닝은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한데 포지셔닝이 확고하다 보면 반대로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자, 중간 진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은 해결책은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뭐냐면 1. 중간 진입이 언제든 진입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거는 신규 프로그램 개설이실 거고. 예. 2. 5학년 중반 이후 어렵다는 건 5학년 미만에서는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시간이, 예. 5학년 미만 신규생 유입률을 높인다. 이건 이제 마케팅 차원이겠네요. 예.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그런 그렇다면 것 같아요. 예. 시간상 따졌을 때 어떤 게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작업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 중간 진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중간 진입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기초부터 하되 저희가 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집어넣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들의 욕심은 너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표가 많으시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서 저희가 그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맨 처음에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고 넣어요. 넣었다가 한 1년 되면 왜 쟤네들은 저기까지 나가는데 우리 아이는 왜 그거를 안 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오시니까. 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니까 장기 프로젝트로 하시면 되고요. 예. 이거는 지금 단기 프로젝트니까 이거부터 집중하시는 게 맞네요. 그렇죠? 에너지를 어디다 쓸 건지. 음, 신규생 유입률만 제대로 높아진다고 한다면 사실 이 프로그램은 개설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저는 단기 프로젝트, 시간 투자가 많아서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니까. 그럼 우선순위를 5학년 미만 신규생 유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약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를 먼저 1순위로 놓고 작업을 하시고 이거는 좀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만약에 장기 프로젝트지만 차선 측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면 저는 거꾸로 시간 많을 때 하면 안 되나? 그렇죠. 쉽게 말하면 방학 특강. 뭐 저희는 하루 10시간 특강은 사실은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 캠프나 특강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걸로 차라리 고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단기 아, 특강 프로그램을 개설하시는 걸. 어, 그럼 오케이, 그나마 오케이. 이게 차선책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있을 때는 왜 문제인가를 거꾸로 고민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접목을 시키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이게 음, 일단은 5학년 미만 신규생 유입률을 높이시는 방법을 지금 당장은 3월 직전까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먼저시고. 음,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런 학원이라면 저는 만약에 이 학원의 포지셔닝을 정말 잘 잡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딱 봐도 이게 느껴지도록 아까 원장님 하신 것 중에 친절한 교육, 스스로 교육, 자립학습 집중훈련 뭐 이렇게 학원 졸업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워딩을 좀 예쁘게 만들게 되면은 학원의 단계별 시스템으로 뭔가 로드맵을 짜줄 수도 있을 거고 진짜 학원 졸업이 3학년 2학기라면 저 같으면 졸업식을 좀 거하게 해서 엄마들이 집중하게 할 것 같아요. 학사모도 씌우고 뭐 사진도 하고 뭐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해서 동네에 소문날 정도로 하게 음, 되면 아 예, 쟤네가 어느 예. 정도다 이런 것들. 음, 그런 식으로 좀 바꾸면 될 것 같고 사이드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게 영어학원인데 영어학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학습법 훈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으신 거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이요? 학습법 훈련 프로그램. 영어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립시키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으신 거예요. 예. 저희는 사실 어학원 영어만 가르치는데 제가 워낙 공부 자체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EBS 교육 방송 같은 거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것들을 저는 그래서 그렇다라면 사이드 브랜딩을 하나 만들겠어요. 예. 어떤 그래서 식으로요? 영어만 가르치는 어학원 프로그램하고 예. 공부법을 가르치는 땡땡 음.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 아이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영어만 배우든가 두 가지를 복수 수강하든가 대다수 아이들은 복수 수강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두 개를 서로 다르게 해서 개설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어쨌든 가격이 분리가 되니까 객단가를 높이는 효과도 장기적으로는 음, 얻을 수 있고 그럼 요게 만약에 제대로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아까 위에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브레인 센터 같은 식의 개념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이것만 가지고 추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 물론 음, 많은 개발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음, 저라면 둘을 분리해서 음, 그러면 둘을 분리해서 가게 되면은 조금 이게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예전에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학원에서 영어는 잘하는데 다른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한 20명 정도를 뽑아서 드림센터라는 그 브랜드 이제 하부에다 놓고 학교 공부를 여기 와서 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을 하니까 얘네들이 평균에 다 95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 학원 학생만을 위한 거여서 제가 1년 내지 2년 동안 얘네들 결과를 만들고 없애버리겠다. 그때 없애버렸거든요. 저라면 드림센터를 만들어서 기수별로 모집해가지고 돌려버리겠어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오케이. 음. 네.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하시는 방법은 다른 원장님들 마찬가지신데 문제의 근원을 거꾸로 파고 들어가서 거꾸로 역추적을 하시게 되면 해결책이 생각보다 단순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 해결을 포인트가 잡히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포지셔닝의 한 방법입니다. 왜 저기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거 거꾸로 고민하시는 거니까. 한번 접근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라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전략이 우선순위로 따지게 되면 사이드 브랜딩 만드는 게 시간상 더 빠르겠는데요. 신규 프로그램 네, 만드는 그럴 것 같네요. 예, 예. 거는 이게 우선순위가 이걸 두 번째 전략으로 삼고 이거를 세 번째 전략으로 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잘 돼버리게 되면 세 번째까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게 되면 사이드 브랜딩을 만들었을 때 하게 되면 원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다른 원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그런다 그러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가. 만약에
셀프 키트하고 학습 영상까지 제작이 되어 있다라면 음, 충분히 물론 내가 직접 해주는 것만큼 효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음, 친절한 가이드 영상과 교재 세트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면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음, 이거는 부수입을 거둘 수 있는 사업 요소도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학원에 오지 않아도 줌이나 온라인으로 이것만 봐주는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사업의 영역권이 학원을 넘어서서 온라인이니까 지역권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자리를 잘 잡는다라면. 음. 사실 저 그런 같은 것도 경우는 지난번 책을 읽다가 이제 많은 이제 생각 끝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와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학습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실을 아예 빈 공간 하나를 확보해가지고 그 교실에 아이들이 와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옆에 이제 옆방에 선생님 계시니까 걔네들 공부할 수 있는 관리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혼자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여기 와서 하되 자기가 와서 뭘 해야 될지 계획표를 짜고 그런 이제 식의 안내가 나가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간은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이번 주에 완성이 되고 이번 설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공간을 공개를 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건 여기서 지금 원모사에서 독서를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실천으로 옮긴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그걸 늘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시도하실 때에는 가볍게 시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학원 전체에 적용하지 않으셔도 일부 아이만, 일부 레벨만, 일부 학년만 적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면 전면 확대는 그다음에 가서 생각하셔도 되는 거니까 가볍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고 해 보시면서 문제들을 거꾸로 역추적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학원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뭐 그런 게 어려우시면 지금처럼 저랑 이제 대화하시면서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도 뭐 역시 가능한 일이니까. 원모사뿐만 아니라 이제 성실사에 오시는 원장님들은 뭐 저랑 늘상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실 기회들이 있으신 거고, 그쵸? 수업을 하시게 보시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한번 그거는 고민해 보시고 저라면 충분히 바꿔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감사합니다. 보여서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거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네, 해보고,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신데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거를 쪼개보시고 나눠보시는 작업들을 하시게 되면 방법을 조금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러자고 책을 꾸준히 읽는 거고 책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바꾸고 이제 하는 뭐 힌트를 얻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니까 해보시는 걸 저는 정말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러자고 꾸준히 공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팁을 드리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아까 제가 이 관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이 원모사를 하시면서 그냥 책을 읽고 인사이트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원장님들이 이제 책을 읽는 게 실제 학원에 도움이 되고 수익 구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원생 모집 자간학교니까 말 그대로 원생이 좀 모일 수 있는 루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원장님들이 요새 인증글을 쓰시는 걸 보다 보니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분만 저랑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랑 좀 토론을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다라면 없으시면 저랑 가장 얘기를 많이 하셨던 원장님 중에 한 분을 섭외를 해서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 원장님, 오주환 원장님 자리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포지셔닝 열심히 보고 계신데 네. 원장님 느끼시기에 포지셔닝이 그냥 느끼시기에 뭔 것 같으세요? 음, 책을 아직 다 안 읽었어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냥 포지셔닝 자기 이런 거 정의죠. 아닐까요? 자기 정의. 정의. 예. 왜 자기 정의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차별점을 찾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잘 알면 좋으니까 자기 정의라고 생각하신다. 자, 그럼 네, 여쭤볼게요. 원장님이 지금 포지셔닝을 읽고 글을 계속 남기시고 하는 것들은 학원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기 정의라고 정의하신 이 포지셔닝 있잖아요. 네. 어, 학생들에겐 필요가 없을까요? 네? 학생들에겐 필요가 없을까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죠. 자기 정의라고 하는 거. 학생들이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오늘 그 박세미 원장님께서 어제 올려주신 영상 있잖아요. 음.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저도 그거를 중학교 아이들한테 보겠습니다. 애들이 반응이 있던가요? 뭐 반응은 없었어도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자, 네, 그래서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이제 사실 학원에 원생 모집하자고 이제 이걸 같이 읽고 있는데 원장님들 보시기에 아이들 삶에서 아이들 개개인의 삶에서 포지셔닝을 한다라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포지셔닝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대입을 해본다면. 어, 마찬가지로 선택권이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세워야 할 텐데, 마찬가지로 그 기준 세우는 것 역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세울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결국 포지셔닝이 자기 정의를 말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원장님 아마 다 느끼실 건데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모사에 올리시는 글들을 보면 이 인증글을 그냥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원 블로그나 개인 블로그에 올리셔가지고 글을 써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모사 인증글 올리는 거는 사실 어떤 형식보다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은 거를 리추얼하자라는 인증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개인 그 블로그나 학원 블로그나 어쨌든 이런 곳에 글을 남기시는 원장님들 같으신 경우라면 저는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방금 원장님이랑 얘기했으니까 원장님 글 말고 다른 분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블로그에 또 쓰신 분이 계셔서 어떤 분의 글일까요? 있었는데 김태정 원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김태정 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분 글 보고 하기는 예를 들면 이제 양희원 원장님 계시니까 양희원 원장님 글을 볼게요. 양희원 원장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잭트라우터 나의 업에 적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글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하셨단 말이죠. 그쵸? 깨달은 한마디, 뭐뭐하고 뭐뭐한다, 노래하는 메시지 이렇게 만들자. 자, 요렇게 쓰게 보통 이게 쓰셨습니다. 요것도 그 괜찮은 버전이세요. 이 책을 읽고 우리 학원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 학원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했는데 이 모습 자체를 봤을 때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구나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원모사를 통해서 글을 읽고 글 쓰신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자, 이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보다 나아진 나를 만들기가 학원의 방향이다. 위들러들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목표를 만들었다. 학원의 병명에 붙여놓고 다니면서 자신의 목표 다른 친구를 보면 동기부여를 한다. 성장 과정을 영어의 방향성을 인식시킨다인데 여기서 요 학원에 대한 얘기보다는 포지셔닝이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개념이 아이들한테도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개념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만약에 이러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될 거고 그거는 결국에 막말로 나중에 자소서를 쓰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거나 할 때에도 본인이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어필을 해야 대학교에도 합격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어쨌든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아이들 목표이고 현재 교육과정도 어떻게 보면 진로를 찾으라고 애들한테 진로에 대한 걸 선택권을 주려고 만드는 게 고교학점제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정확히 찾으려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개념이 정말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책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이 책을 보다 보니 이 책에 나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뭐 그런 걸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여기 나온 내용을 애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애들한테 이 책을 가르쳐 준다. 그럼 왜 가르쳐 줘야 되냐? 애들이 이 개념을 알면 이게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게 내가 가르쳐 싶은 거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나는 노력하고 있다. 애들한테 단순히 영어만 가르치고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뭔가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나는 애들한테 전달해 줄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이 책을 보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은 원생 모집 사관학교니까 원생 모집하기 위해서 마케팅 공부하자고 보는 책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자는 거죠. 저는 그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라는 관련된 책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요즘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모든 아이들이 마케팅,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거는 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고 알아가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본인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마케팅, 브랜딩은 이걸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책을 읽으신 거를 학원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이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고민점 포인트를 적용하시게 되면 엄마들이 만약에 이 글을 읽게 되면 그게 보이겠죠. 이 원장님 애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전달해 주려고 공부하는 원장님으로 보이게 될 거니까. 학원을 발전시키려고 책을 읽는 원장님이 아니라 애들한테 뭔가 미래적인 뭔가 하나라도 더 전달시켜 주려고 읽는 원장님이라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인증글을 쓰시고 거기다가 이 개념을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쓰셨던 많은 문장 중에 기억나는 문장들 적어주잖아요. 이 문장을 보면서 떠오르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얘기를 해도 되고 이 문장을 봤더니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정리만 하셔도 이 원장님은 항상 애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전달해 주려고 본인이 보는 그게 교육자적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어디 가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으면은 가족 생각나서 하나라도 가져다 주고 싶고 음식 싸서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처럼 교육자적 마인드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본다면 제가 어디 가서 새로운 걸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면 아이들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는 걸 애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책에 나온 이런 개념은 애들도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이걸 알면 애들이 이렇게 이런 게 좋아질 텐데 이게 제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원장님도 똑같이 이제 블로그나 설명회나 이런 거 하실 때 자주 하시다 보면 이 책이 그냥 단순히 저희가 마케팅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원장님의 그 관점을 확실하게 어필해서 역시 학원의 포지션을 바꿔주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증글 쓰실 때 내부 인증글 쓰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외부 인증글을 쓰실 거라면 기왕 쓰시는 거 그냥 단순히 학원에 적용하는 데까지만 글을 쓰고 끝내지 마시고 이걸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다. 왜 가르쳐 주고 싶다. 이런 것까지 한 문장만 더 써보세요. 그러면 이 책을 읽고 하는 것들이 더 좋을 겁니다. 마치 그거예요. 뭐 제가 어떤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 애들이 봤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애들한테 보여줬다. 애들이 이 영상을 정말 이해했으면 좋겠다. 왜 이해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원장님은 애들한테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원모사를 통해서 책을 읽으시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읽고 정리하고 인사이트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의 생각하는 관점을 학부모한테 알리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 원장님도 마찬가지시고 블로그 앞에 있는 거 쓰실 때는 그런 관점을 마지막에 조금만 더 추가해 보시면 훨씬 더 글의 내용이 더 좋아지실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글들을 모으셨을 때 책자 완성하시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개인 블로그나 학원 블로그에다 글을 쓰시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문단 개수나 글자 수를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맞춰 보시는 작업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글이 그 나중에 책자로 완성하기 훨씬 편하세요. 자,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에 가시게 되면 어떤 메뉴가 있냐면 여러분이 학원 블로그를 하신다거나 하시게 되면 내 블로그를 가시게 되면은 내 블로그에 관리창 있으시잖아요. 그 블로그 관리 메뉴를 가시게 되면
메뉴 글 동영상 관리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가시면 글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글 저장. 글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본인이 쓰셨던 글들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해서 뭘 할 수 있냐면 PDF 만들기 위해서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쓴 것 중에 학원 관리도 학원 마케팅 시스템 해서 블로그 글을 이렇게 썼어요. 여기 글을 이거를 갖다가 3개를 다운받자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걸 갖다가 이제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게 되면 물론 여기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다 가져오질 않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장을 해서 댓글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댓글 빼고 이제 만들기를 하게 되면 파일 제목입니다. 샘플 파일 해놓고 이렇게 해서 글 저장을 만들시게 되면 뭐가 되냐면 생성 중 된 다음에 다운로드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게 PDF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PDF로 생성이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요새 PDF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를 긁어가지고 워드 같은 데 붙여 넣으시게 되면 워드 파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편집을 하시게 되면 소책자 만들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글마다 가가지고 그 글을 갖다 복사해서 워드에 일일이 붙여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글만 갖다가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이거 지금 하나 예전에 썼던 샘플 했던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다 들어옵니다. 이미지 들어오고 글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것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갖다가 긁어가지고 이걸 긁어서 쭉 긁어가지고 편집하면 된다는 거죠. 혹은 PDF 편집기도 있어요. PDF에서 바로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게 되면 소책자를 만들기가 훨씬 쉬워져서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조금 더 공을 들이실 거라면 그것만이라도 맞추세요. 그러니까 문단 개수나 혹은 글자 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하냐면 여러분 블로그 가셔서 만약에 글쓰기를 하시게 되면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 블로그를 가시게 된다면 그걸 보시게 될 텐데 본인이 이 블로그 만드는 것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템플릿이 있어서 템플릿 클릭하면 내 템플릿이라고 제가 저장해 놓은 템플릿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마다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만약에 뭐 상담 합법 템플릿을 선택하게 되면 템플릿이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저는 요 4개에 맞춰가지고 문단을 씁니다. 항상 글의 형식이나 문단은 고정되고 글자 수도 가급적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걸 가지고 책을 만든다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맞추는 작업을 이왕 블로그 글을 쓰실 때 인증할 때 그런 걸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모아서 소책자 편집하시거나 작업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물론 좀 번거롭긴 하지만 한 번만 좀 고생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4주 동안 읽기로 시작한 포지셔닝은 앞으로 쭉 읽어나가고 저희는 이제 이 북토크를 마지막에 책 한 달 있다가 다 읽은 다음에 또 이걸 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많은 질의응답 혹은 저도 이제 읽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연휴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연휴 기간 읽으신 거고 뭐 명절이다 보니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고 가족들 보러 가시게 되면 그때는 그냥 마음 내려놓고 편하게 가족들 보시고 나중에 책을 보세요. 언제든 책을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책을 선정했다고 이 책을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완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부분만 보시고 중요한 건 책을 다 읽고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페이지라도 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그게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책을 다 보신 것보다. 그러니 책을 보고 인증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 받으시거나 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속도로 즐기시면서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꼭 해보시고 그리고 적용을 잘하려면 다른 원장님들이 쓰신 글을 많이 보세요. 그럼 같은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얻으실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인사이트가 또 많을 겁니다. 단
다른 분의 글을 보면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십시오. 각자 자신만의 속도는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은 뭐 한 달 만에 뭔가 하시는 분도 있고 심사숙고하셔서 3년 만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잘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니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 뭐 책을 다 완독하는 거에 압박감 가지지 마시고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 네. 본인만의 관점, 본인만의 속도로 천천히 하나씩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자고 만든 모임입니다. 네, 꾸준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1년이 넘게 20권 이제 조금 있으면 30권을 향해서 갈 것 같은데 책을 읽고 있는데 좋은 분들이 더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같이 나누면서 성장했다는 얘기를 듣는 게 이 모임의 목적이고요. 그런 얘기가 많을수록 이 모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뭐 짝수기수는 비공개 모임이라 그렇지만 홀수기수는 또 공개 모임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가치가 있고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원장님들이 많이 모일수록 저희가 수많은 인사이트와 예시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집단 지성의 힘이 아닌가 싶어서 다음에 진행할 9기 같은 경우도 뭐 아마 명절 끝나면 공지가 서서히 올라갈 것 같은데 주변에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포지셔닝 저희가 웜업으로 말 그대로 웜업이에요. 책을 그냥 이렇게 공부해보자. 이 책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라는 거였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책을 읽어 나가시면서 많은 아이디어, 인사이트들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저도 많이 도움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책이지만 함께 하니까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절이 다가옵니다. 네, 새해 잘 보내시고 뭐 춥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드디어 명절 끝나면 마스크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빨리 학원에서도 마스크 벗고 애들이랑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늦게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가급적이면 12시 전에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영상은 녹화해 놓은 걸 가지고 네, 밴드에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못 보신 부분이거나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라면 밴드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제가 유튜브로 비공개 영상 올려서 편집해 본 다음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좋은 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밴드 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웨빈 토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